오전 7시 2분. 진동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수지는 눈을 떴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똑같았다. 늘 오전 7시 2분. 1분도 어긋나지 않는 그 시간. 수지는 한숨을 삼키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수진아, 우리 준호 아침 챙겨줬어? 네, 지금 막상 차리고 있어요. 국은 끓였고, 우리 아들 아침 안 먹으면 힘들어 하잖아. 걱정 마세요.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럼 나중에 또 전화할게. 툭.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주방. 찌개 냄비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남편 준호가 미안한 듯 수진을 바라봤다. 미안해. 엄마가 또 괜찮아. 수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다만 그 말 끝이 어딘가 가늘었다. 이 전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다. 그러다 어느새 매일이 됐다. 정확히 오전 7시 2분. 빠짐없이. 아들 밥 챙겨줬니? 단 한 번도 다른 안부는 없었다. 수진이 잘 지내는지, 잠은 잤는지, 몸은 괜찮은지. 오직 아들의 아침밥. 수진은 전화를 피한 적이 없었다. 받지 않은 적도 없었다. 늘 네, 어머님. 으로 시작해 걱정 마세요. 으로 끝냈다. 친구들은 물었다. 매일 아침 7시 2분에 전화 온다고? 너 어떻게 버텨?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어머님도 불안하신 거겠지. 하지만 수진도 사람이었다. 3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다. 오늘도 7시 2분. 시어머니의 전화는 어김없이 울렸다. 수지는 또다시 전화를 받았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카페에서 대학 동창 미경을 만났다. 요즘 어때? 시댁은 좀 괜찮아? 미경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비슷해. 시어머니 매일 아침 전화하신다며? 아직도? 응. 3년째.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응. 오전 7시 2분. 미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나 같으면 폰 꺼놨다. 수지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다. 길게도 안 해. 1분이면 끝나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매일 그 시간에 전화 받으면 숨 막히잖아.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처음엔 화났지. 왜 나한테만 전화하지? 아들한테 하면 되잖아. 근데 화를 내면 더 커지더라. 그래서 그냥 내가 접는 쪽으로 갔어. 준호는 뭐래?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말해보겠다고.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말은 늘 그렇게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님. 저녁은 뭐해? 우리 준호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까 해요. 고기는 소화 안 되잖아. 죽이나 끓여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잠깐 멈춰섰다. 마트 입구 앞이었다. 장바구니에 삼겹살이 들어 있었다. 아직 계산 전이었다. 수지는 조용히 다시 안으로 들어가 고기를 제자리에 놓고 죽 재료를 집어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먼저 와 있었다. 오늘 삼겹살 아니었어? 어머님이 죽 먹으래.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오늘도 전화하셨어? 응. 준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오늘은 진짜 말해볼게. 준호야. 수진이 그를 보며 말했다. 말해도 어머님이 바로 달라지진 않을 거야.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래도 해볼게.
수지는 더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해볼게. 그 말이 어느새 수진에겐 희망이 아니라 습관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7시 2분. 전화벨이 울렸다. 수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수진아, 아들 밥 챙겨줬어? 네, 곧 차릴게요. 그래. 잘했어. 똑같은 대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옆에서 자는 준호를 내려다봤다. 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 밥을 퍼고 국을 데우는 동안 수지는 문득 생각했다. 어머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준호만 보이는 걸까? 3년 동안 받은 전화 중 수진 자신을 먼저 묻는 말은 거의 없었다. 잘 지내는지, 요즘 힘든 건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손에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준호 좋아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직행했다. 냉장고를 열더니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수진이 얼른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우리 준호 배탈 나면 어떡하려고. 신경 좀 써야지. 수진은 대꾸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가져온 반찬을 가지런히 넣었다. 준호 어디 갔어? 회사 회식이에요. 늦게 온대요. 회식이 왜 이렇게 많아? 몸 상하겠네.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우리 준호 잘 챙겨줘야 해. 남자는 밥 잘 먹어야 일도 잘해. 네, 어머님. 요즘 며느리들은 밖에서 사 먹으라고 하더라. 넌 그러지 말고. 수지는 알겠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다. 네,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차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다. 그래, 난 갈게. 내일 아침에도 전화할 테니까 잘 받고.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 집의 공기가 잠깐게 느껴졌다. 준호가 집에 온 건 밤 11시였다. 엄마 다녀가셨어? 응. 반찬 놓고 가셨어. 준호가 말끝을 흐렸다. 내가 오늘 낮에 엄마한테 한번 얘기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전화 너무 자주 하시면 수진이 힘들 수 있다고. 그래서? 준호는 난처하게 웃었다. 힘들면 며느리가 말하면 되지. 왜 내가 나서냐고 그러시더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 침묵이 더 미안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7시 2분 전화는 여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아침 전화 뒤 오후에도 왔다. 저녁 뭐해? 또 어느 날은 밤 9시에도 왔다. 우리 준호 들어왔어? 저녁은 먹었고? 수지는 모든 전화를 받았다.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미경이 다시 물었다. 아직도 매일 와? 응. 너 진짜 너는 너부터 챙겨야지. 이제는 그냥 하루의 시작 같은 느낌이야. 미경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엄마가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며칠 묵고 싶대. 수진의 손이 멈췄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아버지가 출장 가셔서 혼자 있기 싫으시대. 수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알겠어.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거절을 못했어. 대신 이번엔 내가 진짜로 옆에서 조율할게. 다음 주 월요일
시어머니가 큰 캐리어를 끌고 왔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아, 일주일 폐 끼치네. 미안해.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짐을 풀었다. 수진과 준호는 작은 방으로 옮겼다.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루틴이 시작됐다. 아침 6시 기상. 부엌으로 직행. 수진아, 일어났어? 내가 아침 할게.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자. 내가 우리 아들 밥 해줄게. 수진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부엌에서 능숙하게 밥을 차렸다.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엄마 고마워요. 당연하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잖아. 수진은 식탁 끝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준호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고 준호는 몇 번 수진 쪽을 보긴 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저녁 시간. 시어머니가 또 부엌을 차지했다. 오늘은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거실에서 쉬어. 이건 손이 많이 가.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화면은 켜져 있는데 수진의 시선은 계속 멈춰 있었다. 부엌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흥얼거림.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갈비찜 했어. 내가 좋아하잖아. 와, 감사합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꼭 쥐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시어머니의 체류 3일째. 수지는 자기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아침은 시어머니가 차렸다. 저녁도 시어머니가 차렸다. 부엌은 시어머니의 영역이 됐다. 수진아, 이 냄비는 어디 있어? 왼쪽 서랍이요, 어머님. 아,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불편한데. 다음부턴 이렇게 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부엌을 자기 방식대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냄비 위치, 그릇 위치, 조미료 위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수지는 내라고만 했다. 저녁 시간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엄마, 오늘도 맛있는 냄새 나네요. 당연하지. 오늘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반찬을 떠다 주었다.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엄마 눈엔 아직 애야. 둘은 웃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수진이는 회사 안 다녀?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전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해요. 아, 그래? 그럼 집에 있으니까 우리 준호 뒷바라지 하긴 좋네. 네. 요즘 여자들은 다들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집안일 소홀히 하던데 넌 집에 있으니 다행이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이도 일 많아요. 집에 있다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출퇴근 안 하잖아. 수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쉬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트북을 켰다. 일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거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와 준호의 대화 소리, 설거지 소리, TV 소리. 모든 게 낯설었다. 자기 집인데도. 밤 11시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주무셨어. 응. 고생 많았지. 조금만 참아줘. 이번 주만 지나면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신 한마디를 덧붙였다. 준호야.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준호가 멈칫했다. 미안해. 내가 더. 수진이 말을 끊지는 않았다. 다만 낮게 말했다. 응. 그냥 알아줬으면 됐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수진 손등을 잡았다. 사랑해. 수진이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나도. 말은 같았지만 그날의 나도는 조용히 버티는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체류 5일째. 수진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부엌을 차지했다. 수진이 씻고 나오면 이미 밥은 다 됐고 상은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다 했어. 매일 똑같은 대화. 수진은 자기 집 부엌에 들어갈 타이밍을 잃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거실을 청소했다. 수진아, 이 구석에 먼지 많네. 청소 자주 해야지. 수진은 죄송해요. 대신 짧게 말했다. 네. 신경 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줄게. 수진은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6시 준호가 퇴근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 좀 하고 저녁 준비했지. 오늘은 갈비탕이야. 우와, 감사합니다. 준호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갈비탕을 떠다 주며 말했다.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엄마. 수진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수진아, 너도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한번 말하긴 했지만 시선은 다시 준호에게로 갔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정말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래. 그럼 내가 해.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거실로 갔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기 집에서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한테 왜 그랬어? 좀 서운해 하시던데. 수진은 잠깐 침묵했다. 나도 알아. 도와주려는 거. 근데 힘들어. 뭐가? 집인데 내 자리가 없는 느낌.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이틀만 더 참아줘. 그럼 엄마가 쉬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틀을 참으면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날. 아침 7시 2분. 시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먼저 일어나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제가 하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다. 그래. 그럼 부탁해. 수진은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구이. 시어머니와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는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몇 번 수진을 바라봤지만 말이 없었다. 오후 시어머니가 짐을 쌌다. 수진아, 일주일 동안 고마웠어.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셨어요? 응. 우리 준호 밥 챙겨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인지 아닌지 수진도 알 수 없는 미소였다. 앞으로도 우리 준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재배치된 냄비와 그릇들을 천천히 원래 자리로 옮겼다. 하나하나 숨을 고르며.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엄마 잘 가셨어? 응.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숨 쉬겠지? 수진은 짧게 말했다. 조금. 다음 날 아침 7시 2분.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수진아, 아들 밥 챙겨줬어? 네, 지금 차리고 있어요. 그래, 잘했어.
어제 집에 왔는데 역시 우리 집이 제일 편하더라. 네. 잠깐의 침묵 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수진아, 일주일 동안 많이 불편했지. 수진이 숨을 멈췄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고마워. 전화가 끊겼다. 수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고마워. 3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다.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모르겠는 기분. 수진은 밥을 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진짜 시작일까?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7시 2분 전화는 계속 왔다. 하지만 대화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수진아, 아들 밥 챙겨줬어? 네, 어머님. 고생이 많네. 매일 챙기기 쉽지 않을 텐데. 수진은 잠깐 멈칫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고마워.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다. 저녁 뭐해? 혹시 힘들면 가끔은 밖에서 먹어도 돼. 수진은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 너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밖에서 먹어도 된다고? 저녁 준호에게 말했다. 오늘 어머님이 외식해도 된대.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진짜? 엄마가? 응. 엄마가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둘은 잠깐 침묵했다. 그래도 좋은 변화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동네 작은 일식집에서 외식을 했다. 언제 이렇게 둘이 외식한 게 얼마만이야? 몇 달은 된 것 같아. 그러게. 맨날 집에서만 먹었네. 준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수진아, 나 요즘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았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앞으론 내가 먼저 받을게. 엄마 전화도, 메뉴도 내가 중간에서 막을게. 수지는 잠깐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이번엔 힘이 조금 들어간 나도였다. 2주가 지났다. 아침 7시 2분 전화는 여전했지만 내용이 더 달라졌다. 수진아,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네, 어머님도요. 준호도 따뜻하게 입혀보내고. 네. 잠깐 뜸 들이더니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너도 몸 챙겨. 수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너도 몸 챙겨. 그 말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백화점 같이 갈래? 수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나랑? 둘이? 주말 약속한 백화점 앞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어서 와,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둘은 백화점을 걸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시어머니가 옷 매장 앞에서 멈췄다. 저기 블라우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요? 응. 한번 입어봐. 수진이 블라우스를 입어봤다. 어때? 예쁜데요? 그럼 이거 사줄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선물하고 싶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몰아붙였잖아.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너한테 좀 심했지. 어머님, 매일 아침 전화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은 외로웠어. 어머님, 준호 아빠는 일하느라 집에 없고 혼자 있으니까 준호 생각만 났어. 그런데 아들한테 직접 티내는 건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수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봤어.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버티는지. 시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너도 내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었을 텐데.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외로우신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론 좀 덜 전화할게. 그리고 너 얘기도 좀 들을게. 수지는 코끝이 찡해졌다. 전화하셔도 돼요. 대신 저도 사람이라 가끔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그래, 알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준호에게 백화점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사과하셨어? 응. 준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와, 진짜네. 수지는 시어머니가 사준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다. 예뻤다. 하지만 더 예쁜 건 오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수진을 사람으로 보려 했다는 마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아침 7시 2분 전화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수지는 그 전화를 버티는 일로 느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1분이 하루의 안전 확인처럼 바뀌어 가고 있었다. 수진아, 잘 잤어? 네, 어머님. 어머님은요? 응, 나도.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좀 하려고. 좋으시겠어요. 잠깐의 침묵 뒤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준호도 따뜻하게 입혀보내고. 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지막으로. 너도 몸 챙겨.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그 말이 특별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수진에게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사람으로 불린 느낌이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반찬통을 들고 시댁을 찾아갔다. 준호가 요즘 야근이 많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라기보다 어쩐지 시어머니가 혼자 있을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였다. 어서 와. 현관문을 열어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전보다 밝았다. 반찬 해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고마워.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처음엔 어색했다. 예전엔 대화가 아니라 지시가 오가던 시간이었으니까. 요즘 준호는 어때? 회사 일이 좀 바쁜가 봐요. 야근이 잦아요. 그러게 너도 힘들겠네. 괜찮아요. 수진이 자동처럼 말하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다. 괜찮다는 말, 그거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수진이 멈칫했다. 네, 나도 이제 안다.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그렇게 말 안 해. 수진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듯 말했다. 수진아, 너한테 고맙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했는데 너는 계속 참았잖아. 내가 그걸 이제야 봤어. 수진이 고개를 떨구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은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수진이 놀라 눈을 들었다. 우리 준호가 너무 아까워서 누구랑 결혼하든 그랬을 거야.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내가 준호한테 잘하더라.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수지는 손끝을 꼭 쥐었다.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메뉴 간섭하고 냉장고 뒤지고 그랬던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쪽에서 뭔가가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랬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똑바로 말했다. 미안하다, 수진아. 수진은 입술이 떨렸다. 어머님, 앞으론 내가 좀 덜 할게. 덜 전화하고 덜 간섭하고 대신 내 얘기를 좀 들을게. 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전화하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수진을 봤다. 수진이 덧붙였다. 근데요, 제가 괜찮아요라고만 하지 않게 저도 좀 편하게 말할게요. 그러면 어머님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자. 수진이 시댁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수진아. 네. 엘리베이터 타면 춥다. 목도리 하고 가.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다. 이상했다. 눈물도 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반찬 맛있게 먹을게. 잠깐 뒤 한 줄이 더 왔다. 감기 조심하고 너도 밥 꼭 먹어. 수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아직 사랑해 같은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더 좋았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에 들어왔다. 오늘 엄마 댁 다녀왔어? 응. 반찬 갖다 드렸어. 엄마 좋아하셨겠다. 수진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이런 문자 왔어. 준호가 잠깐 읽더니 표정이 바뀌었다. 엄마가 너를 챙기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로.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받을게. 아침 전화도 엄마 부탁도. 수진은 짧게 웃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이 같이 하자.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7시 2분이 아니었다. 8시 30분이었다. 어머님? 수진아, 미안해. 늦게 전화했지?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자다가 깼더니 벌써 8시 넘어서. 나도 놀랐어. 수진은 웃었다. 푹 주무셨나 봐요. 좋으시네요. 응. 요즘 잠이 잘 와.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수진아, 너 덕분이야. 고맙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생각했다. 아침 전화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 그 전화는 점검이 아니라 안부가 됐다. 시어머니의 하루 컨디션에 따라 때로는 7시 2분에, 때로는 8시에, 때로는 오후에 왔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밖에서 먹어. 너도 피곤할 텐데. 수진이 놀라 웃었다. 네. 그럴까요? 그래. 가끔은 그렇게 해. 그날 저녁 수진과 준호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저녁을 밖에서 해결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다. 엄마가 이제 너를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껴. 주말 수진과 준호는 시댁에 갔다. 어서 와. 시어머니가 밝게 맞았다. 식탁엔 갈비찜이 한가득이었다. 와, 갈비찜 냄새 대박. 준호가 신이 나자 시어머니가 웃었다. 아침부터 했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준호, 수진.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수진에게 먼저 갈비를 떠줬다. 수진아, 이거 살코기 많은 걸로 먹어. 수진이 잠깐 멈칫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앞치마를 둘렀다. 수진아, 너 쉬어. 수진이 웃었다. 아니에요. 같이 해요. 둘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시어머니가 접시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부탁만 하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줄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부탁만 듣지 않고 말할 건 말할게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우리 집 복이다. 준호가 웃었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수지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 말들이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함께 있음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오늘 엄마 진짜 좋아 보이셨다. 응, 나도. 준호가 수진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가자. 수진이 창밖 노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럴 거야. 6개월 후, 수진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7시 30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잘 잤어? 네, 어머님은요? 나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너희 저녁에 우리 집 올래? 아버지랑 고기 구워 먹으려고. 좋아요. 제가 상추 사갈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엄마 전화? 응. 저녁에 오래. 좋지. 엄마 고기 구워주시는 거 오랜만이다. 둘은 아침을 먹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뭐가? 엄마랑 같이 걸어줘서. 수진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많이 노력하셨어. 우리 모두 조금씩 한 거지. 그날 저녁 시댁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집이 따뜻해졌어. 잠깐 뒤 한 줄이 더 왔다. 수진아, 너도 오늘 많이 먹었지?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고맙다. 수진은 그 문자를 보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 한마디에도 마음이 덜컥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두렵지 않았다. 수진은 부엌 창문으로 밤 공기를 바라봤다. 전화벨 소리가 두렵지 않은 날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운 날들. 완벽해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혼자 외롭지 않아도 된다는 것. 수지는 조용히 바랐다. 이 평온이 오래 이어지기를.